나중에 106 BO에 나중에 확인. 그 퀴즈 점수 본 거 혹시 점수에 이상 있으시면 그 조교한테 찾아가세요. 106 BO에 찾아가셔서 본인 퀴즈 보시면 더 확인하세요. 모니터 세려고 하세요. 유책.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기강란법이 진행이 됩니다. 농담이고 이제 커피도 못 먹어 이제. 농담이고요. 그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우울하니까 퀴즈는 안 보는 거예요. 왜 가슴을 쓸어내려? 원래 항상 그 볼 것 같으면 안 보고 안 볼 것 같으면 보고 하는 게 퀴즈의 매력이에요.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안 볼 것 같을 때 볼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랩핑 방법에 대한 얘기. 랩핑 방법이라고 하는 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 메인 메모리는 엄청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캐시는 굉장히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가 놓을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끝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다이렉트 매핑 방식이죠. 그래서 끝자리 번호를 가지고 자리를 미리 정해놓고 그 자리로만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제일 간단한 방식이지만 단점은 그 이제 쓸데없는 공간이 많죠. 놀고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두 가지 주소가 이렇게 번갈아 있게 되면 계속 미스가 나는, 그래서 미스 페널티가 되게 높은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규칙성 없이 아무 자리나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인데 이 방식은 히트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대신 단점은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모든 주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방식은 두 개 섞어놓은 방식이에요. 다이렉트 맵과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을 섞어놓은 방식이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두 개씩 아니면 뭐 네 개씩을 한 묶음으로 잡아서 그룹을 지어놓고요. 그 그룹 진대를 끝자리 가지고 대여를 하면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도 여유도가 있으니까 두 자리가 됐던 네 자리가 됐던 여유가 있으니까 다이렉트 맵 방식보다는 성능이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쓰는 방식, 쓰기에 대한 방식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캐시에 지금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얘는 분명히 카피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CPU는 뭐냐면 이 카피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요. 읽어온 다음에 제가 CPU 하는 역할은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거잖아요. 연산을 해서 얘를 업데이트했어요. 업데이트해서 캐시에 줬어요. 왜냐면 CPU는 메인 메모리랑 이제 데이터 안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캐시하고만 주고받는다. 그러면 캐시는 카피본인데 제가 이걸 업데이트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메인 메모리에 원래 있던 데이터 값하고 캐시에 와 있는 데이터 값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거 우리가 컨커런시가 깨진다, 동시성이 깨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300번지에 있는 거를 캐시가 카피해 왔는데 CPU가 가공을 해서 이 값을 바꿔놨어요. 그럼 캐시에는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겠지만 메인 메모리에는 예전 데이터가 있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메인 메모리와 같이 동기화시킬 거냐, 똑같이 만들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냥 업데이트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인 메모리를 자주 억세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게 별로 이렇게 CPU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부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메인 메모리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캐시 쪽을 업데이트 했을 때 캐시가 과연 어떻게 메인 메모리랑 데이터를 맞출 거냐에 대한 정책, 그게 바로 라이트 포커스예요. 어떻게 쓰기 정책을 할 거냐. 왜냐하면 캐시 입장에서 봤을 때 메인 메모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고민이.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다이렉트 맵 방식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시가 원래 요구했던 데이터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 요구된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에 와서 여기에 쓰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way 방식인 경우,
이걸 예를 듭시다. 투데이에. 그럼 앉을 자리가 두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내쫓을 거냐라는 거죠. 둘 중에. 네, 둘 중에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는 거죠. 둘이 이미 앉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내보낼 거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보낼 거냐. 그게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이 되겠어요. 이 정책에 의해서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리플레이스먼트부터 먼저 할게요. 교체 방식 하는 것부터. 다이렉트 맵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어차피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새로운 놈으로 당연히 바꿔야 돼. 자리가 하나밖에 때문에 여기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알고리즘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초이스가 없죠. 그냥 이놈이 아니면 바꿔치기 해야 돼요. 리플레이스먼트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별다른 게 없죠. 바로 그냥 바꿔치기 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set associative 방식이건 아니면 fully associative 방식이건 자릿수는 많고 후보는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낼 거냐?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자,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하기엔 너무 느리니까 하드웨어로 이제 미리 꾸민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로 미리 만들어 온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LRU 방식이에요. List recently used. 자, 무슨 말이냐면 쫓겨나는 놈의 자격이에요. 쫓겨나는 놈은 이런 자격을 가진 놈이 쫓겨나는 거예요. 뭔가요? List recently used. 자, used란 말은 최근에 사용됐다니까. recently used란 말은 뭐예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사용된 놈이에요. 그럼 list란 말이 붙였으니까 list란 말은 가장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놈 중에서 CPU가 가장 오래전에 액세스했던 놈, 그 놈을 교체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죠. 네. 왜냐하면 CPU가 최근에 액세스한 놈은 다시 활용될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액세스. 왜냐하면 제가 뭐라 했죠? 로컬리티라는 얘기를 했었죠. 프로그램의 특성이 로컬리티. 한 번 사용된 놈이 포르프 같은 걸 보면 다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액세스한 놈은 다시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오래전에 액세스한 놈을 바꿔치기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가장 오래전에 액세스한 놈은 가장 옛날에 앉았던 놈이다. 가장 옛날이니까. 왜냐면 들어오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10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놈은 제일 처음 들어온 놈이다. 맞나요? 맞아요? 제일 처음 들어온 놈이 가장 오래된 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앉은 놈이 그 다음 두 번째 앉을 거고 세 번째 앉을 텐데 이 10명 중에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이 여기에 해당된다. 맞아요? 아니요? 왜 아니지? 가장 오래된 놈이 어차피 CPU가 오래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오래전에 온 놈이 가장 나중에 사용된 놈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아닐 것 같아서? 아니.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왔어도, 그렇죠? 가장 먼저 왔어도 최근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죠, CPU가. 그러면 얘는 최신 데이터가 된 거예요. 캐시에 미리 와 있었다 하더라도 CPU가 얘를 또 원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얘는 최신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된 거예요. 미리 앉아있어요. 그래서 미리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CPU가 최근에 얘를 접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캐시에 언제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캐시에 언제 들어와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CPU가 얘를 언제 액세스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LRU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방식은 first in, first out.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게 되겠죠. 뭐예요? 먼저 온 놈이 먼저 나가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놈을 얘는 뭐예요? 최근에 액세스한 거와 상관없죠. 최근에 액세스한 거 상관없어요. 캐시에 언제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놈이 가장 먼저 들어온 놈이죠. 그런 놈이 먼저 나가라 라는 게 first in, first out 타이프 형태가 되겠어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list frequently used. frequently used는 뭐냐면 자, recently used는 가장 최근에 액세스한 것에
가치로 두었다면 얘는 뭐냐면 몇 번 억세스 했느냐의 가치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CPU가 한 세 번 억세스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뭔가 자주 쓰이는 데이터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 친구는 한 번밖에 억세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안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억세스를 적게 하는 놈, 횟수가 적게 한 놈을 바꿔치기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Least Frequently Used가 되겠어요. LFU 방식이 있겠죠. 마지막 방식은 랜덤. 그냥 대입뽑기에서 랜덤으로 그냥 바꿔치기 하자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딱히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 대답하기가 힘들까? 왜 그럴까요? 그건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FU나 LRU가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이프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명확하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기가 힘들죠. 프로그램의 역할을 타입. 자, 이게 이제 대체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뭐냐면 쓰기 정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시가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메인 메모리에 있는 원래 데이터랑 데이터 값이 달라지게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메인 메모리가 원래 진본이기 때문에 카피본을 진본에다가 업데이트 시켜서 진본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라고 하거든요. 라이트 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캐시에만 오버라이트 하죠. CPU는 캐시에만 상대하기 때문에 캐시만 업데이트 하게 되면 메인 메모리에 원래 진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CPU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그러니까 하나의 칩 안에 CPU가 4개, 5개씩 달려있죠. 4개, 2개, 4개, 뭐 8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각 CPU당 각 캐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각 CPU당 자기 독립적인 캐시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는 하나인데 쿼드코어 하면 4개의 CPU가 400번째 있는 놈을 다 카피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메인 메모리가 진짜니까 CPU는 4개예요. 근데 400번째를 다 카피했는데 1번 CPU가 얘를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프로세싱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1번 CPU가 업데이트했으면 2번, 3번, 4번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IO에서 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 IO에서 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 메인 메모리로 들어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캐시로 들어오지 않고 메인 메모리 액세스하면 IO에 예를 들어서 CPU가 IO를 제어하기 위해서 캐시로 덤프를 해놨어요. 그런데 메인 메모리가 IO에서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어. 그럼 또 달라지죠. 메인 메모리랑 캐시가 또 달라져요. 자, 이런 문제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카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업데이트 되던 아니면 캐시가 업데이트 되던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심플한 방식은 라이스루 방식이에요. 라이스루 방식은 뭐냐면 캐시가 업데이트 되면 그냥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면 아주 심플하죠. 네. 이 방식이 바로 라이스루 방식이에요. 그래서 CPU가 캐시를 바꿔버리면 캐시는 자동으로 메인 메모리로 알려줘서 야 이거 바뀌었어 라고 바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네. 제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CPU가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1번 CPU가 캐시를 바꾸면 캐시는 바로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 해버리죠. 그럼 메인 메모리에서 다시 캐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다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있겠죠.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은 뭐냐면 메인 메모리가 너무 바쁘겠죠. 캐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메인 메모리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쪽으로 트래픽이 계속 몰려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포르프를 짰어요. 근데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번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누적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하면서 같은 번지를 계속 누적해서 100번을 계속 억세스해요. 그리고 나서 그 100번이 끝나야 그 어드레스가 끝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캐시에만 계속 100번 업데이트하면 심플하잖아요. 그리고 포르프가 끝난 다음에 그 최종 결과만 메인 메모리를 보내주면 메인 메모리를 한 번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가면 어떻게 돼요? 1번 누적할 때 보내주고
2번 누적할 때 보내주고 3번 누적할 때 그러니까 포르프 할 때마다 보내주면 메인 메모리 쪽에 계속 뭐가 가요? 데이터가 가죠. 근데 메인 메모리 계속 억세스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CPU는?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르프를 계속 하게 되면 같은 어드레스를 계속 업데이트할 때 메인 메모리 쪽에 너무 많은 트래픽이 걸려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겨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메인 메모리가 계속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캐시까지는 거의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데 캐시에서 메인 메모리까지는 거의 국도거든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계속 차들이 들어오면 이쪽에 뭐가 생겨요?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 쪽에 정체가 생겨요. 바틀렉이 생긴다는 얘기죠. 병목 현상이 생겨서 데이터가 쓰기 동작이 점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를 계속 누적하다 보면 중간에는 굳이 메모리에 쓰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그걸 쓰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캐시 그 메모리 쪽으로의 어떤 병목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라이트백 방식이에요. 라이트백 방식. 자, 라이트백 방식은 뭐냐면 캐시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캐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캐시는 리플레이스만 되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로 교체가 되지 않는 한 얘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교체될 처지에 있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사라지지 않는데 굳이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 할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질 때만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하고 사라지겠다라는 게 바로 라이트백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CPU가 업데이트 할 때는 캐시만 업데이트해요. 그럼 캐시는 메인 메모리 쪽 보내지 않아요. 대신 캐시는 알고 있죠. 내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캐시는 뭘 할 거냐면 내가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비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 블락이 리플레이스 돼야 돼요. 이제 캐시 CPU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럼 너 나가고 새로운 애가 들어와. 이러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때 메인 메모리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 포르프를 돌린다 그러면 캐시만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다가 100번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업데이트 안 해요. 나중에 내가 요구하는 번지가 아니네? 너 없어져. 다른 애 들어와. 이럴 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써주고 사라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라이트백 방식이에요. 됐나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라이트백 방식인 경우에 평상시에 메인 메모리와 캐시 사이에는 계속 싱크가 깨져 있겠죠. 네, 계속 깨져 있어요. 네, 같은 데이터가 아닌 거죠. 얘가 사라질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장점은 뭘까요? 네, 장점은 뭘까요? 메인 메모리 쪽으로 가는 트래픽이 많이 줄죠. 네, 거의 없어요. 내가 없어질 때만 써주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쪽에 가는 것은 없어질 건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아까 라이스루의 장점이 단점이 돼요. 어떤 거냐면 라이스루는 매번 동기가 돼 있죠. 메인 메모리랑. 그래서 멀티플 CPU가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업데이트 되면 바로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각 CPU에 있는 데이터들이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라이트백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 내가 사라질 때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CPU들이 다 400번지를 동시에 프로세싱이라는 문제 생겨요. 나도 얘를 고치고 있고 얘도 날 고치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멀티플 CPU에서 동기 맞추기 쉽지 않아요. 1번 CPU도 400번지를 고치고 있고 2번 CPU도 400번지를 고치고 있지만 메인 메모리 업데이트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사라져야지 업데이트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막 업데이트하는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I/O 모듈에서 메인 메모리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생기냐면 캐시에 이미 문제가 생겼잖아요. 캐시에 데이터를 바꿔놨는데 I/O에서 메인 메모리를 바꿔버리면 또 이상하죠. 예, 원래 거를 바꿔놓은 거가 있는데 I/O 모듈이 또 메인 메모리를 바로 억세스해버리면 메인 메모리의 예전 데이터를 I/O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된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I/O 모듈은 반드시 캐시를 통해서 가게끔 해야 있어요. 그러니까 I/O 모듈이 바로 메인 메모리 못 가게 해줘. 왜냐면 I/O 모듈하고 메인 메모리가 싱크가 깨졌기 때문에 I/O 모듈이 메인 메모리를 바로 억세스해버리면 캐시에 있는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못 가져가죠. 그래서 캐시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를 가라. 이렇게
구조를 바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와이백을 하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CPU인 경우에는 와이백 구조를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멀티플 CPU니까. 그래서 캐시가 한쪽이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쪽 CPU 쪽 캐시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쓰기 정책이 왜 중요하냐, 와이백을 쓰느냐, 라이수를 쓰느냐,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쓰기의 비율이 어느 정도면 메모리 액세스의 한 15%, 많게는 한 50%까지도 올라가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 절반은 읽기고 절반은 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쪽에서 트래픽 양을 줄이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쓰기 정책이 중요한 성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CPU들은 와이백을 선호하고 있어요. 라이스루보다는. 왜냐면 라이스루 메모리 액세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쓰기 정책이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금방 끝났어요. 다음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캐시를 설계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캐시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캐시 사이즈를 얼마 크게 할까라는 거죠. 메인 메모리는 뭐 4기가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캐시는 1기가를 써야 되나 아니면은 뭐 16K를 써야 되나 아니면 1메가를 써야 되나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캐시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를 사야 적용을 해야 싼 가격에 좋은 퍼포먼스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의 크기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인 메모리와 캐시 사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라인 단위로 가져온다고 했어요. 블럭 단위 가져오는데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는 고민도 할 거예요. 16바이트 단위로 가져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64바이트 단위로 가져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8바이트 단위로 가져오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고민도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캐시를 하나만 두면 좋은지 아니면 캐시를 이중으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캐시를 뭐 3개 두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도 생기겠죠. 예, 그게 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할 얘기가 뭐냐면 라인 사이즈예요. 자, 캐시의 라인, 블락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해당되는 블럭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덤프해 올 때는 CPU가 원하는 그 주소만 가져오지 않아요. 제가 뭐라 했죠? 그 덤탱이, 그 근처까지 이렇게 몽창 가져오죠. CPU는 예를 들어서 한 워드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럭 사이즈가 4워드다 그러면 그 한 워드가 포함된 4개의 워드가 동시에 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CPU가 바로 원하는 그 주소만 딸려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애까지 같이 덤탱이로 캐시로 오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잘 갖고 오지 않으면 쓰레기도 같이 갖고 오는 거죠. 쓰레기도 같이 갖고 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블럭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제가 원래는 300번지만 필요한데 CPU는 블럭 사이즈가 크면 예를 들어서 16번지까지 같이 오겠죠. 16개면 이렇게 16까지 같이 와요. 그러면 16개를 통째로 가져오고 그 근처 16개를 가져오는 거랑 그 다음에 32개 더 많이 가져오는 거죠. 한 번 가져올 때 32개를 가져오는 거랑 CPU가 다음 데이터를 요구할 때 적중할 확률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확인해 보면 블럭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적중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 프로그램의 로컬리티 특성이 있죠. 제가 300번지를 가져오면 보나마나 다음엔 301번지를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는 점프를 하더라도 그 근처 300번지에서 점프를 하더라도 한 307번지, 308번지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블럭 사이즈를 키우는 게 결국 히트 레이시오 CPU가 그 다음에 요구할 데이터가 그 안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럭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로컬리티 특성 때문에 히트 레이시오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져온 더미들, 그러니까 인접 데이터들이 다시 사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더 키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더 많이 키우면 이제 히트 레이시오가 다시 감소해요. 역으로. 왜 그러냐? 자, 캐시의 용량은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캐시의 용량은 16KB예요. 16KB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블럭의 워드를 16바이트로 하면 저장될 공간이 1kb가 있는 거죠. 그쵸? 16kb짜리 캐시가 있는데 한 블럭을 16바이트로 가져가면 1kb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블럭을 가져오는 거를 32바이트로 하는 순간 저장될 블럭 숫자가 반으로 줄죠. 블록이 길어지니까. 왜냐면 용량은 똑같으니까. 제가 캐시 용량을 늘릴 수는 없어요. 가격은 1,000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캐시 용량은 무조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블록 사이즈를 키우면 라인 수가 줄죠. 라인 수가 줄면 뭐야? 앉을 자리가 주는 거예요. 그쵸? 앉을 자리가 줘요. 예를 들어서 16바이트로 읽어오면 10자리가 나는데 32바이트짜리로 앉으면 어떻게 돼요? 5자리밖에 안 되죠. 자리가 5자리밖에 안 돼요. 같은 용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6바이트 곱하기 10의 용량이나 32바이트 곱하기 5의 용량이랑 똑같죠. 네, 곱셈 같으니까. 그러면 자릿수가 줄어요. 자릿수가 줄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리플레이스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CPU가 요구했는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 너 나가고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죠. 10자리인 경우에는 리플레이스 될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쓰이는 놈을 리플레이스 시키면 되는데 5자리로 줄어드는 순간.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뭐 3자리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3개 중에 가장 안 쓰이는 놈을 뒤집다 보면 자꾸 뭐가 돼요? 자꾸 교체가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말한 확률은 뭐냐면 내가 많은 블럭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블럭 내에서 다음번에 쓰일 데이터가 있을 확률하고 지금 들어온 놈이 교체될 확률하고 비교해보면 교체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교체가 돼요. 자주자주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미스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가 되지 않으면 너무 사이즈를 크게 해놓으면 로컬리티를 벗어나서 로컬리티의 성질을 벗어나서 너무 잘 사이즈를 크게 해놓으면 뭐가 줄어든다? 자릿수가 줄어든다. 자릿수가 줄어들면 교체될 확률이 높아진다. 교체될 확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미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커져도 히트 레이쇼는 안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사이즈를 높이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너무 많이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너무 큰 걸 가져오면 지금 현재 300번지를 써요. 그런데 그래서 저쪽에 364번지 것까지 갖고 왔어요. 근데 얘는 거의 쓸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네, 310번지까지는 뭐 쓸 확률이 좀 있는데 364번지는 거의 안 쓰고 버려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블럭을 가져오면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364번을 쓰기 전에 이 블럭이 바뀌어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너 필요 없어. 다음에 370번지가 필요해. 라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히트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게 묻겠죠. 얼마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CPU 엔지니어들, 인텔, 암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라인 사이즈는 얼마나 할까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답이 있다고 돼 있나요? 없다고 돼 있나요? 네, 정답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왜 불행히도 정답이 없느냐? 이것도 다 막연히 이것도 뭐하고 똑같아요? 프로그램의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 돌리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좋겠죠. 무조건 우리 16바이트다. 이거는 32바이트다. 표준화가 됐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근데 범위는 정해졌어요. 범위는 대충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8바이트에서 64바이트 정도면 적절하다, 리즈너블하다라는 거죠. 대신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적절한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쓰는 그러한 CPU 제조회사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캐시를 몇 개를 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몇 개를 쓸 거냐, 하나를 쓸 거냐, 2개를 쓸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캐시를 CPU 칩 안에 넣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캐시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나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CPU 만드는 제조사, 인텔이던 또는 암코어, 암사던 CPU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캐시 메모리를 자기 칩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어의 법칙 기억나세요? 18개월마다 그렇죠? 18개월마다 반도체의 공정은 2배씩 좋아져서 복잡도, 집적도는 2배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더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캐시 메모리도 그럼 이 안으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CPU 제조사들의 희망이죠.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칩 안으로 들어오면 버스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칩 안에 들어오면 버스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칩 내부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초창기에는 그 첫 번째 캐시, 우리가 그걸 L1 캐시라고 해요. 첫 번째 캐시는 칩 안에 집어넣어요. 칩 안에 집어넣고요. 얘보다 좀 더 큰 용량, 더 큰 용량의 두 번째 캐시는 너무 크니까 이거는 칩 바깥에다가 추가를 해요. 그래서 L2 캐시가 오프칩, 여기서 오프칩이란 말은 뭐냐면 CPU 칩 바깥에 두는 거예요. CPU 칩 바깥에다가 새로운 칩으로 두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스피드가 메인 메모리가 있고 다음에 L2 캐시가 있고 L1 캐시가 있고 CPU가 있는 거죠. 그러면 CPU에 가까울수록 빠른 거죠. 빠르고 고속이에요. 그리고 CPU에서 멀수록 저속이고 대신 가격은 더 싸지고. 그래서 L2 캐시가 훨씬 싸지고요. 그 대신 L2 캐시는 메인 메모리랑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컴포넌트들하고 버스를 같이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L2 캐시는 메인 메모리랑 별도의 데이터 패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자,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반도체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CPU 회사는 뭐를 원하겠어요? 야, L2 캐시도 칩 안으로 집어넣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L2 캐시조차도 칩에 들어가죠. 자, L2 캐시가 칩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좀 더 큰 캐시 하나 더 달자. 그러니까 3차 캐시, L3 캐시가 또 생기는 거죠, 바깥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L1 캐시만 있었는데 L1 캐시를 칩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바깥에다 뭘 달았어요? L2 캐시를 집어넣고 반도체가 더 좋아지니까 L2 캐시도 그럼 칩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뭐가 더 생겨? L3 캐시가 좀 더 큰 캐시가 바깥에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반도체 무어의 법칙에서 반도체가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L3 캐시마저 칩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바깥에 뭐가 생겨요? L4 캐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메모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스피드는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 그러냐? 스피드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히트 레이시오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히트 레이시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데이터가 캐시에다 있다는 얘기죠. 자, 히트 레이시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속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히트 레이시오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밑에 있는 용량이 뭐냐면 L2 캐시의 용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번 캐시가 있고 2번 캐시가 있는데 1번 캐시의 용량이 잘 보시면 1번 캐시의 용량이 8KB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KB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16KB짜리고요. 요건 8KB짜리예요. 그러면 16KB와 8KB짜리는 히트 레이시오 차이가 이만큼 나죠. 왜냐하면 캐시 용량이 크니까 당연히 히트 레이시오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차 캐시를 달았어요. 달았을 경우에 여기 것처럼 성능이 이렇게 수렴하죠. 2차 캐시가 커지면 히트 레이시오가 두 개 같이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캐시를 작게 잡아도 2차 캐시가 커지면 당연히 그거를 커버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적절한 비율은 어디냐? 1차 캐시의 2배가 될 때가 옵티멈한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차 캐시가 8K이면 2차 캐시가 얼마일 때 확 증가해요? 16K일 때 확 증가해요. 히트 레이시오가. 1차 캐시가 8K이면 2차 캐시가 16K일 때 히트 레이시오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1차 캐시가 32K이면 2차 캐시는 얼마일 때 확 증가할까요? 64K일 때 이렇게 확 증가하죠. 아니, 16K면 32K일 때 이렇게 확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캐시와 2차 캐시가 같은 용량이면 별로 증가하지 않고 2배 이상 될 때 히트 레이시오가 확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40분까지.